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자, 오늘 관계사 마지막 엑서사이즈 풀어볼 시간이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관계사가 관계대명사다, 관계부사다, 뭐 주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뒤에 문장이 무슨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굉장히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이론이 조금 두꺼웠으니까, 이렇게 같이 요약해보는, 한눈으로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약 쭉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러 들어가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퀴즈 형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관계사가 한 게 필요한데, 그죠? 뒤에가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동사가 곧바로 빈칸 뒤에 따라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뒤에가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죠? 이때는 누가 정답일까요? 정답이 딱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때는 자, who나 아니면은 that. 이렇게 두 건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데, 뒤에 이제 관계사 자리가 들어갈 거고, 뒤에 주어 동사는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뭔가 목적어 개념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샀어. 아니면 우리가 토의했어. 아니면 우리가 봤어. 이런 식으로 뭐를 샀고 뭐를 토의했고 뭐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안 준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때 누가 정답이죠? 그 어려운 말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whom이 맞지만 이 자리에 who를 쓰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that도 가능해집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겠더라. 이게 관계대명사 대의 특징이었죠. 넘어가서요. 자, 이번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즉 사람이 아닐 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이에요. 어, 꼭 사물일 필요는 없는데, 뭐 동물, 식물 다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좀 사람이 아닌 것들을 제가 말하기 편하게 사물이라고 총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관계사 자리가 한 개 뜨고요.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 즉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간다고 쳐봅시다. 괜찮죠? 자, 이때는 누가 정답이다? 일단 사물이니까 요 계통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자, 위치가 가능해지고 내지는 대도 가능해집니다. 네. 위치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에다가 선행사가 사람만 아니면 무조건 오케이다 라고 정리해 드렸었죠. 따라서 이 자리에 which 또는 that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사물 선행사이면서 뒤에 관계사 자리 잡히고요. 이번엔 주어 동사는 따라 나오되 뒤에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가는 문형을 생각해 봅시다.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선행사가 약간 사람이 아닌 사물인 그런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건데 이때는 얘랑 즉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which와 대시다. 예. 즉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 사물인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죠? 자, 여기서 추가로 들어간다면 우리 대시를 보시면 대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굉장히 범용적으로 이렇게 널리 흔하게 많이 쓰이죠. 그죠? 근데 대세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컴마 빈칸이라면, 즉 관계대명사 자리 앞에 만약에 컴마가 들어간다면 이 자리에 대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대신 절대로 불가능하다. 뭐 who나 whom이나
which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컴마 뒤에 만약에 이렇게 대시 들어간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케이스고 이런 식으로 대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소거가 되니까 꼭 기억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뒤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쵸? 요때 빈칸에 whose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때 이제 관계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whose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whose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 대명사다. 관계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선행사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가능하다. 앞뒤로 굉장히 좀 독특한 관계 대명사가 whose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 가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whose 구간이더라. 따라서 보기 중에 whose가 나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자 보기 중에 whose가 들어갔을 때에는 얘를 갖다가 답으로 찍을지 찍지 말지 정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whose가 출제가 되었을 때, 자, 앞에 있는 선행사를 A라고 부르고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주어 기능을 하는 뭔가 명사로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whose 바로 뒤에는 명사가 붙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be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A 자리엔 사람이 들어가든 사물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 그죠? 이 who라는 형태의 수가서 whose니까 당연히 사람만 가능하겠지라고 착각하지 말자. whose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역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어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뒤에 whose는 절대 안 되겠지라는 식으로 함부로 속어하지 말자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리고 whose가 정답이 되려면 A의 B, A의 B, 즉 A와 B 사이의 소유 관계가 성립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봤을 때 A의 B, B가 누구 거? A 거. 이러한 소유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거죠. 네. 앞에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dog, 강아지예요. 뒤에는 뭐 tail, 강아지의 꼬리, 엄청 자연스럽죠. 아니면은 또 많이 나오는 거요. house, 집이에요. 뒤에는 roof, 루프가 어디다? 지붕. 집의 지붕, 엄청 자연스럽죠. 그죠? 내지는 앞에 book, 선행사가 book이라고 칩시다. 뒤에는 books cover, 책의 표지, books price, 뭐 책의 가격,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사이에 소유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B, whose 바로 뒤에 있는 명사인 B는요. 이것이거나 뭐 이것 몇 가지 경우에 쓰면 말이 안 됩니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B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일단 대명사 될까요? 대명사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it이나 this나 그런 것만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it이나 this나 that 이런 것도 대명사이긴 합니다만은 I, he, she, we, they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인칭 대명사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I라는 친구가 내지는 뭐 you, he, she 이런 친구가 대명사라는 것을 약간 좀 간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영어 공부한 지 오래됐으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whose 바로 뒤에는 it, this, that 대명사죠. 안 되고 뭐 I, she, 뭐 he, you, we, they 약간 이런 식의 인칭 대명사 역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명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명사가 들어갈 때
혼자서 딸랑딸랑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를테면 명사 앞에 어가 붙었거나 the가 붙었거나 아니면 소유격이 붙었거나 이런 것들이 붙은 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tail을 예로 들었을 때 a tail 안 돼요. the tail 안 됩니다. 아니면 his tail, its tail 소유격이 붙은 tail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뭐 이런 이상한 거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tail, 꼬리 혼자서 딸랑딸랑 들어가 있어야 되겠더라.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동시에 성립한다. 이때는 whose를 답으로 골라주는 것이 안전하겠더라. 근데 셋 중에 뭔가 하나라도 삔나가 있다? 그때는 whose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좀 대명사가 안 들어간다. 여기에서 속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whose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하셔서 영리하고 빠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속어할 수 있으시면은 너무 좋겠죠. 그죠? 자꾸 하다 보면 느니까 처음엔 약간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좀 하다 보면은 계속 되게 빨리 느니까요. 자꾸 많이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는 끝났고 관계 부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지울게요. 예. 자, 뭐 캡처를 하시든 뭐 필기를 하시든 잠깐 보여드리고 네, 좀 지우겠습니다. 요즘 학습 디바이스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죠? 이 후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특히 65점이면 꽤 고득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지우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긴, 네. 음, 전자칠판이 쓸수록 너무 좋아요. 네. 어머나, 네, 너무 좋아요. 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래 그 초록색 칠판 있잖아요. 그거를 쓰다 보면은 다 좋은데 이렇게 필기감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가루 날리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좀 오래 수업을 하고 나면 목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요 칠판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지우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자, 어쨌든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자,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고, 관계 부사도 이제 출제가 되고 답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관계 부사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네 가지죠?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네 가지였죠. 그죠? 근데 when, where, why, how 중에서 두 개는 정답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절대로 이제 정답으로 찍히질 않습니다. 그 정답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누구였죠? when, where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when하고 where는 보기항에 등장했을 때 속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답이 아니지라고 제끼시면 안 됩니다. 얘는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실제로 답이었던 문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우리 관계부사 중에서 why와 how 이 두 건 있죠? 얘들은 뭐 보기항에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A, B, C, D 이제 네 가지 보기항 중에 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보기항에 등장을 한다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속어를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와주면은 땡큐죠. 그죠? 후즈 같은 애들은 약간 골치 아플 수가 있겠는데 이건 나오면 무조건 보기가 이제 제껴지는 거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자, when이요. 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 음, 주어나 목적어를 모두 갖춘 완벽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where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역시 완벽한 문장, 뒤에 빠진 성분 없이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무조건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 앞에는 when 내지는 where 들어갈 수가 없겠죠. 같이 제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누구를 꾸며준다? 시간 명사를 꾸며준다. 당연하겠죠. 약간 언제란 뉘앙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 개념이어야 됩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time
이라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무슨 뭐 너의 생일이다, 아니면 무슨 뭐 공휴일이다, 아니면 뭐 Wednesday다, Thursday다, 아니면 약간 시간 개념으로서 무슨 뭐 3월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약간 시간에 해당되는 명사 개념이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where. 이거는 어디에 라는 뜻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장소 명사가 선행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장소 명사라는 게 되게 구체적인 장소인 경우가 많죠. 이를테면은 뭐 나라라든가, 나라 국가, 아니면은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강의실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되게 구체적으로 딱 이거는 장소지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소 개념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약간 좀 추상적인 단계 개념 있죠. 예. 여러분, 요거는 빈출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약간 추상적인 단계 개념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초보자 단계, 초보, 중급, 약간 고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필드 개념이잖아요. 필드 개념이잖아. 약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장소 개념이 아니더라도 웨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되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지시고 볶았었던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기본적인 서머리 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지수도 많고 앞뒤로 좀 봐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긴 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관계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정리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특히 whose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3단계 1, 2, 3 세 가지 있었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캡처를 아마 하셔야 될 거고 캡처가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하셔야 될 거고 이제 한번 문제 풀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에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냥 무지막지하게 뭐지 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관계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 관계사부터 뒤에 이제 얘가 문장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괄호로 묶고 얘가 누굴 꾸며주는 건지 선행사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꽂아 놓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이상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좀 약간 유치해 해가지고 안 한 학생들도 있는데 유치한 게 낫죠. 틀리는 것보다는. 괜히 이제 한 문제 틀리면 이게 1점, 2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꼭 이 습관을 들여가지고 문제 풀러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괄호를 붙여보니까, 괄호를 묶어보니까 일단 뒷문장을 먼저 보세요. 예, 앞에 선행사 말고 뒷문장을 먼저 봅시다. 뒷문장의 완결성을 통해서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뒷문장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좀 효율적입니다. 뒤에 보시면 내가 공부한다 영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해가지고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관계 부사인 when 아니면 where 둘 중에 한 개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대신 관계 대명사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 컴마가 보이시죠? 해가지고 얘는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whose 쌤 whose도 뒤에 완벽한 문장 아니었습니까? 하시는데 제가 아까 whose 뒤에는 몇 가지가 못 들어간다. 특히 대명사 그리고 더, 소유격 이런 거 들어갈 수 없음이라고 했는데 I 바로 뒤에 보니까 죄송해요. 빈칸 바로 뒤에 보니까 I 누구죠? 대명사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속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when, where 선행사를 보시는 겁니다. 뒷문장을 봐서 뒷문장의 완결성을 따져서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남겨놓은 다음에 그죠? 관계 부사가 두 건인데
둘 중에 뭘 쓸 거냐를 선택해주는 기준이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library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보다는 장소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한다고 말이 조금 길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풀다 보면은 눈에 딱딱딱딱 박혀가지고 직관적으로 정답이 C번이겠구나. 어렵지 않게 판단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텔라. 이 친구가 주어예요. 자, 동사가 will be taking over my duties. 약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take over. 이게 떠안다라는 수거고요. 그쵸? 어떤 짐이나 의무를 내가 떠맡다 같은 거 할 때 take on, take over 이런 식의 그 수거를 쓰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나의 duty, duty가 뭐겠어요? 의무라는 뜻이겠죠? 물론 의무에서 근무나 안 낼 수 없는 의무, 세금이란 뜻도 있겠는데 예. 근무라는 게 뭐 근속의 의무니까요. 보통은 뭐 그냥 의무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가 나의 의무를 떠맡을 건데 자 됐죠? 자 주어 동사 사이인 거 싹 다 괄호로 묶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독해를 하셔야 돼요. 예. 저 독해 안 하고 문법만 해가지고 GTF 패스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65점에선 안 먹혀요. 그런 얘기 많이 있죠. 그냥 리스닝 건너뛰고 독해 건너뛰고 문법 공부만 좀 해가지고 GTF 합격했다라는 얘기도 진짜 많은데 여러분 문법만 공부해가지고 패스하신 건 43점까지입니다. 예, 뭐 35점을 요구하는 시험도 있고 43점을 요구하는 시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목표치가 65점이잖아요. 그럼 독해를 놓으면은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어나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좀 익혀두시는 게 훨씬 더 나중 가가지고 유리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단어 알려드리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스텔라 꾸며주자라고 하는 거 잘 눈여겨봐 주세요. 여러분은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어쨌든 뒤에 보니까 너가 만났어. 누구를? 어제 해가지고 너가 만났잖아 어제 누구를?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뒤에가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다가 선행사가 스텔라 누가 봐도 사람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후나 훔이나 대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계산이 있었죠. 따라서 A번 또는 B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죠? 둘 다 정답 가능해요. 만약에 앞에 컴마가 있었다면은 대신 오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을 겁니다. 가능하죠? 자, 위치는 선행사가 스텔라,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how는 그냥 나와 있으면 무조건 X치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3번 가볼게요. There are, 있다. Other restaurant, 다른 식당들이 있다. 어떤 식당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에서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꾸며주고 있는 건데, 그쵸? 일단 you can eat. 네가 먹을 수 있다. 뭐를? fresh food.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 형태로 들어가 있죠. 뒤에가 완벽한 문장에다가 선행사가 restaurant 하면은 장소죠. 그러면은 정답은 B번에 where 할 수 있겠죠?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조금 복잡한 문장들 위주로 하고 싶은데 해볼게요. 제가 살짝 좀 건너뛰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4번.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나요? 괜찮죠? 그죠? soil이 무슨 뜻이에요? soil 하면 여기는 그 이제 그 토양이란 뜻입니다. 땅, 토양, 흙 얘기하는 거예요. 컴마 괄호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soil 꾸며줄 게고요. 여기 보시면 mineral,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라고 얘기하죠. 무기물 얘기하는 거고 is much more fertile 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fertile, 이거 비옥한이란 뜻입니다. 비옥한.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면서 미네랄을 많이 contain, 함유하고 있는 토양이 is much more fertile, 훨씬 더 비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보시면 빈칸 뒤에 contains, 동사가 따라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뭐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다?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뒤에가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인 거고 선행사가 토양, 누가 봐도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which와 that 두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컴마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which가 되겠더라. 넘어갑시다. 5번 가볼게요. 5번은 네,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네. 사실 빈칸부터 문장 끝까지 뒤에서 앞에 있는 time 꾸며준다. 뒤에가 그들이 가졌음, 뭐 정치적 토론, 논쟁, 뒤에가 이제 완벽한 문장. 그럼 우리는 관계 부사를 떠올려 놓고 선행사가 time이니까 당연히 정답이 when이겠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는데 5번 문장 해석 한번 해봅시다. 네, 봅시다. 자, West Germany 하면 여기 서독 얘기하는 거죠. 자, 서독이 멈춘 적이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humanitarian aid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도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중시하는 인도적인 aid가 뭐죠? 도움 내지는 지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이 인도적 도움, 인도적 지원을 멈춘 적이 없다. 어디에 대한? 동독에 대한. 됐죠? even 심지어는 during 언제 동안에도 그들이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디베이트라는 것은 약간 좀 갈등인 거잖아. 의견 합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던 그 시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던 동안에도 요거를 멈춘 적이 없더라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뭐 6번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가볼까요? 자, 7번. 자, 7번은, 네. 일단 뭐, 발호로 묶일 거고, 그쵸? 뒤에서 앞에 있는 things, 사물을 꾸며줄 거고. 자, 뒷문장 보니까 우리가 봤다, 어디에서 wreck. wreck이라고 얘기한다면 약간 그 난파선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wreck. 되게 엉망진창이나 난파선 얘기하는 걸 갖다, 얘기한 단어가 wrec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reck에서 보았다, 뭐를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뒤에가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다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지요. 사물이죠. 그럼 위치랑 대 중에서 누가 있다? 그러니까 위치랑 대신 이제 보기로 뜨는데 누가 있다? 컴마가 있다. 그럼 대신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정답이 위치로 들어갈 텐데. 그치? 자, 이 문장을 보시면은 주어가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파선에서 본 것들 중에 각각은 아시죠? 그죠? each of 명사면 명사의 각각은 해석이 이렇게 돼요. 난파선에서 우리가 봤던 물건들 중에 각각은 오케이? 동사가 remind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독해짐에 진짜 많이 나오는 그 동사입니다. 자, remind A of B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remind A that 주어 동사 약간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쓰여요.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케이? A에게 B나 주어 동사를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 우리 상기시킨 게 무슨 뜻이죠? 알고 있던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다. 생각나게 만들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각각은 우리에게 that 이하의 내용. 죽은 사람이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1177명이나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 remind라는 동사의 용법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독해 가서 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네. 8번 봅시다. 보시면 정부가 will raise, 올릴 거래요. 보시면은 real estate, 이게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tax rate, 이게 이제 그 세율 얘기하는 건데, 자, 부동산 세율을 to 어디까지? 3.2%, 3.2%까지 올릴 거랍니다. 오케이? 근데 for 누구에 대해서 올릴 거냐면 뒤에 보세요. 자, 빈칸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로 잡아주고 뉴욕하고 이제 디트로이트 어떤 지역명이 나오죠? 뒤에서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는 건데 자 봅시다. 여러분 those라는 요 대명사가요.
대명사가 복수 대명사인데 보통 뭔가 한 사람들, 뭔가 한 사람들,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 뭔가 한 것들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잦은 해석을 갖는 것은 뭔가 한 사람들이라는 쪽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those, 빈칸 앞에 those라는 선행사가 나왔을 때 얘를 갖다가 사람으로 본다, 사물로 본다? 높은 확률로 사람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쌤, those가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 기능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문법 시험에서, 특히 관계사에서, GTELF 문법 영역에서, 특히 관계사 파트에서는, 빈칸 앞에 those가 있을 때 10중 8구는 뭔가 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이라고 볼 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own estates, own이 동사로 가지다, 소유하다. 지금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됐죠? 그렇다면 who가 정답이겠더라. 그래서 뉴욕과 디트로이트에 이 부동산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부동산 세율을 3.2%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 those 이야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뭐 9번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스킵하고 넘어가 봅시다. 10번 가볼게요. 네. 10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1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예. 자, 보시면, 동사 뒤에 있는 관계사 빈칸은 문장 끝까지 일단 잡자 그랬죠. 그죠? 요거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관계사 문제를 풀 때 되게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쌤 괄호를 여는 거는 쉬워요. 당연하죠. 빈칸 앞에서 열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니면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 괄호를 열었으면 닫아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닫아야 되는지가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문장이 얼마나 다양한데 무조건 여기에서 끊는다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GTELF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자, 주어 동사를 잡으세요. 예. 문장의 주어 동사를 최대한 쉽지 않겠지만 좀 최대한 잡아줍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이 사이에 관계사 빈칸이 있으면 빈칸 앞에서부터 동사 앞까지를 괄호로 잡아서 뒤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다 라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11번과 같이 내가 동사를 잡았는데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를 잡았는데 동사 뒤쪽에 빈칸이 있더라 라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동사 기준, 동사 뒤쪽에 이렇게 괄호가 열리더라, 빈칸이 있더라 라고 한다면 뭐 GTELF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문장 끝까지 괄호를 잡아가지고 뒤에 잡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물론 이 접근 방식이 모든 영어 지문, 그러니까 GTELF 말고요. 모든 영어 지문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른 수업할 때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네. 근데 GTELF를 공부하는 여러분한테는 이 방법이 꽤나 이제 용도가 좋을 거니까 이렇게 풀어버릇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빈칸부터 문장 끝까지 잡아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plant를 꾸며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뒤에 봤더니 stem, 이게 그 나무 줄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무의 줄기, 식물의 줄기. 줄기가 저장한다, water, 물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 완벽한 문장이잖아. 나 그럼 관계 부사를 찍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앞에 누가 있죠? whose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번이랑 2번은 이미 답이 아닌 거고요. 그치? 그럼 여러분이 whose를 본 순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whose가 나와 있네? 얘가 답일 수도 있겠는데 세 단계를 좀 기억을 해주자. 첫 번째, plant. 사람이나 사람이 아니나 상관이 없다 그랬죠? plant. 당연히 선행사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둘 사이의 소유 관계를 보자. 자, plant가 식물이고 stem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줄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가지는 branch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줄기는 약간 stem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이 식물의 줄기 어때요?
식물의 줄기 어때요? 완전 자연스럽죠. 걸리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되게 매끈하게 수요 관계를 가지게 되죠. 이러면 후즈가 정답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B까지 가보는 겁니다. 세 번째. 어때요? stem. 명사가 혼자서 딸랑딸랑 나와 있잖아요. 대명사도 아니고 stem도 아니고 the stem도 아니고 its stem도 아니죠. its stem, their stem. 소유격도 안 붙어 있죠. 아, 그렇다면 이럴 때만큼은 whose가 정답이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stem, 명사는 영어에서 명사는 잠깐 듣고 흘리세요. 불가산 명사가 아닌 이상 혼자 쓰일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단수일 경우에요. 도그가 강아지 혼자 쓰면 안 돼요. A dog, the dog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한정사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런 명사가 혼자 나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whose가 정답이겠구나. 어우, 나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할 수 있겠죠. 11번 굉장히 좀 중요한 연습 문제였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몇 문제만 더 풀어볼 텐데, 네. 어, 네. 15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네. 자, 데이비드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gathered, 이게 동사죠. Other relics, 이게 가사예요. 그 노래 가사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모든 노래 가사를 gather, 모았대요. 지금 동사 뒤에 있는 빈칸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문장 끝에 컴마가 있네요. 컴마까지 잡아가지고, 왜냐면 컴마니까. 컴마면 또 가로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라 그러거든요. 이 컴마부터 컴마까지 괄호로 잡으셔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relics 꾸며주겠습니다. 보시면 동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란 소리고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다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나 that 두 가지였다가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대시 삭제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which더라.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아이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요 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석 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요 정도의 문장을 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독해지문 가보시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구문 독해, 그러니까 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살짝 길러 드릴 텐데 지금 하시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이제 기법이니까 한번 할 수 있나 따라가 보세요. 할 수 있나 따라오는 게 아니죠. 하셔야죠.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주어 동사 마킹 하면서 갈게요. 내가 measure, 측정한다. my success. 내가 나의 성공을 측정한다. 오케이. 자, by. 첫 번째 by and by. 두 번째 by. 여러분, by라는 전치사 해석할 줄 아시죠? 뭔가에 의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성공을 측정하는데 1번 by에 의해 and 그리고 2번 by에 의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내 성공을 측정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1번 by, 2번 by 해주는 and를 어려운 말로 병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좀 수능이나 어떤 뭐 토익이나 영어 공부해보셨던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병치. by 두 건을 and가 병치시키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자, 1번 by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 satisfied customers. 어때요? 만족한 고객들에 의해서. 그죠? 이 빈칸부터 and 앞에 to me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죠. customers, 고객.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뒤에 봤더니 communicate, 동사예요. 소통하다, 전달하다. 뭐를? Their satisfaction, 만족감 to me. 나에게 만족감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customers, 고객들에 의해 나 성공했네, 나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보시면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다가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죠. who 아니면 that. 근데 대시 지금 문장에 없으니까요. who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친 김에 문장 끝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나한테 만족감을 전하는 그러한 고객들이 첫 번째 측정 기준. and 그리고 the satisfied guest. 똑같이 만족한 고객들인데 어떤 만족한 고객들이에요? Who repeatedly visit my hotel. 나의 호텔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러한 게스트들.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없더라도 자꾸 와주는, 반복적으로 와주는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 사람들, 고객들에 의해서 나는 내 성공을 가늠할 수가 있겠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who라는 관계사, 주격 관계사가 있긴 한데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뒤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부사가 뭐냐면 이제 그 something ly로 끝나는 단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좀 비약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빈칸 뒤에 부사가 있으면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시고 뒤에 visit 동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으로 보시고 who를 답으로 골라주는 게 정답 되는 겁니다. 여기가 혹시 빈칸 문제라고 했더라도요. 그쵸?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보기 항이나 지문에 부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repeatedly 아니면은 뭐 ly, beautifully 아니면 뭐 sweetly 이렇게 ly가 들어가 있는 부사가 보기 항에 입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다 무시하시고 풀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7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ompany가 주어고요. 뒤에 보시면 can be fined 이게 동사입니다. fine이 동사로 벌금을 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BPP, 소위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벌금을 받게 될 거다라고 잡힐 거고요. 주어 동사 사이에 빈칸이기 때문에 괄호부터, 그러니까 빈칸부터 이렇게 동사 앞에 the law까지가 뒤에서 앞에는 company를 꾸며주는 관계사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violate가 위반하다라는 동사고요.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 선행사가 company,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which 또는 that밖에 없네요. that밖에 없네요. that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위반한, 법을 어긴 업체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만큼. 어디에 대해서? first offense. offense가 위법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적발건에 대해서는 300만 원. 그쵸? 그리고 두 번째 violation이 위반이죠. 적발건에 대해서는 400만 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third에 대해서는 500만 원. 괜찮죠? 자, 마지막 18번 가보겠습니다. 주어가 구조대원이에요. rescue workers. 이게 주어죠. rescue가 구조란 뜻이고요. workers니까 이게 이제 구조대원 되겠습니다. with sniffer dogs. sniff가 이렇게 강아지들이 아니면 어떤 동물들이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냄새를 킁킁 맡는 거 있죠. 그 동작을 약간 sniff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sniffer dog 이게 이제 그 탐지견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냄새 맡아가면서 어디 있지 이렇게 찾거나 이런 강아지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탐지견과 함께 일하는 rescue worker들은 그죠? 동사가 had earlier been searching for 까지가 길게 동사예요. 그죠? 진작에 미리 searching for 찾고 있었다. 누굴 찾고 있었죠? missing woman 실종된 여성을 찾고 있었다. 그 다음 괄호부터 문장 끝까지 뒤에서 앞에는 woman을 꾸며주고 있을 텐데 lived란 동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가운데 컴마가 있으면서 선행사가 woman 사람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두 건이 잡히죠. 관계사. 자, who가 잡힐 수가 있고 내지는 that
도 잡힐 수가 있는데 가운데 누가 있어요? 컴마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후만이 가능해지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 조금 강의수가 길긴 했는데요. 그죠? 앞에 좀 이제 리뷰랑 같이 풀어보느라 그랬던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사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복습 잘 하시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